자, 컨텍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건데, 자, 컨텍스트 모습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코드를 작성하면은, 여러 가지 그 코드 자체하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 패키지들을 일렬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0101로 바꿔주는 컴파일, 물론 이제 0101이 아니라 뭐 16진수 형태로 바꿔주는데, 그건 중간 단계 과정이 많습니다. 일단 단순히 컴파일을 한다, 기계어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매 고칠 때마다 바로 컴파일 하는 방식을 just in time, 바로 그때그때마다 컴파일 한다라는 뜻에서 git 컴파일러가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렌더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ahead of time 같으면은 그 시간에 앞서서 미리미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통째로 컴파일해서 통째로 렌더링을 해버리는 것을 AOT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이제 정보를 다루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스테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빈 공간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넣게 되면 두 번째 지가 위로 올라가고 첫 번째 들어간 것이 제일 밑에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제일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FILO라고 표현합니다. First in, last out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걸 스택이라 하고, 그 다음에 Q 같으면은 고속도로처럼 들어가는 길목이 있으면 나가는 길목밖에 없죠. 역주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스트리밍 방식이나 입구에서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아이템이 가장 먼저 나오는 FIFO 방식을 또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Q 방식인데, 자, 화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뒤로 가게 하면은 그 전에 봤던 화면이 보이죠. 근데 처음에 제가 어떤 화면을 봤는데 이 화면을 걷어내면은 그 전에 봤던 화면이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스캐폴드가 있는데, 스캐폴드는 스마트폰 화면에 한 화면이 있으면은 그 화면 자체를 페이지, 라우트라고 하죠. 라우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 때 어떤 루트, 어느 루트를 선택할 거냐, 그 루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길이죠. 갈림길을 나타내는 곳이라, 자, 여기서부터 플러터에서는 라우트를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캐폴드입니다. 코드를 처음 작성하면 그것들이 전부 위젯들이 되겠죠.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각각의 위젯에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작성을 하면 동시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 엘리멘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소하고 어떤 속성값의 기본적인 것을 얘가 바로바로 갖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페인트를 통해서 렌더를 하게 됩니다. 그려줍니다. 선도 그려지고, 안에 보면 페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서 선도, 점도, 동그라미, 네모, 색깔 여러 가지를 화면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렌더는 UI라고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UI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렌더링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트리는 여기서 작성된 코드에 기본적인 컨텍스트는 주소하고, 그 다음에 속성값 등 또는 키값 등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엘리먼트 트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트 언어를 통해서 프레임워크인 플러터를 위젯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 엘리먼트 트리를 거쳐서 렌더링 엔진을 통해서 캔버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플랫폼은 애플 휴대폰이냐 삼성 휴대폰이냐 안드로이드 폰이냐 iOS 폰이냐 또는
웹사이트, 웹을 나타내느냐, 이제 그 의미하고요. 캔버스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선이나 뭐 도형이나 또는 색깔이나 이제 이것을 위치에 맞게끔 폭이나 높이에 맞게끔 그리는 거고요. 이벤트라는 것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정보를 변경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 행위 자체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컨트롤러가 있고 그런 이벤트 루프가 있죠.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플랫폼에서 이 부분 API 일종의 라이브러리인데 시켜면서 관리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들어와도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경비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API라고 하고, 그러면 그 플랫폼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거기에 좀 기준이 달라지겠죠. 카메라를 사용해도 되나요? 맞아. 가끔 휴대폰을 보면은 이 앱에서만 허용이라 뭐 이런 창이 뜨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로케이션, 센서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플루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다시 보시면은 그 개념을 가지고 스캐폴드에다가 처음에 이제 이 상단 부분에 앱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릇이 있습니다. 앱바라는 그릇이 있고, 앱바라는 이 위젯이 있고, 그 위에다가 자, 타이틀. 이때 타이틀은 스트링을 쓰는 게 아니라 올리다 보면은 위젯이 그 그릇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텍스트라는 위젯을 쓰고 거기에 제가 플러터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그냥 여기에 스타일을 텍스트 스타일 하고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제가 20으로 두겠습니다. 나머지 속성 여러가지 있지만 이렇게 속성들이 있죠.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 자, 이것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행을 옮기게 되면 스캐폴드이기 때문에 좀 정돈된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탑 릴로드를 하게 되면 엘리먼트 트리를 통해서 렌더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좀 깔끔해졌고 화면도 기본적인 제 상단에 머티리얼 앱에서 심 데이터에 컬러를 블루로 뒀기 때문에 주된 스와치라 해서 프라이머리 스와치를 블루로 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앱바에서 플러터를 가운데에 두기 위해서 그 그릇에 보면은 센터 타일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불값이죠. 그래서 참 거짓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alse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false가 아니구나. 참값으로 해야 되겠죠. 가운데 놓기 위해서. 그러면 플루트라는 글귀가 그 다음에 부분은 바디 부분이 있는데 바디라는 그릇 속에 바디는 이 부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디에 제가 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젯들을 보면 여러가지 기능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할을 하는 위젯들이 있고요. 화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UI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런 것을 UI 위젯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센터 같으면은 레이아웃 위젯이라고 하죠. 어떤 구도를 만든다 해서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자, 이 센터 안에다가 제가 센터에는 여러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릇이 몇 개 안 되죠. 이때 child라고 있습니다. 자식을 의미하겠고 child에서 그 child 아래다가 텍스트를 하나 그래서 body예요 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옮기게 되면 여기 밑에 body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지죠. 여기 스타일을 텍스트 스타일하고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컬러를 컬러스 컬러 중에서 red라고 하고 그다음 폰트 웨이트를 좀 두껍게 그래서 폰트 웨이트 하고 볼드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바디 부분이 크게 확대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body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드 안쪽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위에다 이제 플로링 액션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로링 액션 버튼 하고, 차일드는 제가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아이콘 같으면은 위젯을 아이콘스 하고 ad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dd 하고, 그 다음에 onPressed 콜백 함수를 불러오죠.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플로링 액션 버튼이 뜹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제가 스낵바를 표현한다 그러면 스캐폴드 메신저에서는 메신저를 받겠죠. 그래서 of 주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스캐폴드가 있는 곳은 컨텍스트 자체가 쭉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면 스테이트풀 위젯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오죠. 거기에 show 스낵바라고 하시고, 그 안쪽에 스낵바라는 내용을 제가 텍스트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치시고, 자, 함수이기 때문에 메서드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드를 하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앱바를 넣게 되는데, 스캐폴드에 앱바도 있고 바디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제가 아무데나 두셔도 되고, 드로우를 만들 때 자, 드로우 하고, 이 안에다가 뭐 차일드로 간단하게 텍스트하고 드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자, 이 화면이 뜨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고 들어오고 위에 있죠. 여기 나중에 정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처음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에뮤를 통해서 화면에 띄우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위젯 트리라고 했죠. 트리면은 보시면 컨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 블락이 있는 곳이, 자, 이 클래스 스테이트풀 위젯 클래스 내부에 create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클래스 메서드를 통해서 스테이트 위젯을 만들었고, 여기서 정보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에 핫 릴로드를 하게 되면 이 빌드 함수 코드 블록 내에 있는 것만 변경이 리빌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코드를 프린트해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컨텍스트라는 것을 제가 찍어서 이 화면에다가 디버그 콘솔 창에다가 제가 띄워드리면은, 할 릴로드 하게 되면 컨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컨텍스트라는 것이 홈이라는 홈 이름 자체는 주소라고 그랬죠. 첫 번째 주소, 모든 데이터의 첫 번째 주소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홈 보면은 여기에 스테이트풀 위젯의 홈 있고, 이 홈을 통해서 클래스인 스테이트 위젯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에 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를 스테이트풀로 간주를 하고요. 그때에 컨텍스트가 지칭하는 것은 홈, 쉽게 말해서 얘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스테이트는 컨텍스트가 없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컨텍스트면은 이 컨텍스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스캐폴드에 스낵바를 띄운다 했을 때는 이 주소를 못 찾게 되면은 화면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빌더를 통해서 그 주소, 즉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컨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컨텍스트를 보면은 컨텍스트한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정보 더티 함수라는 말도 해주고, 디펜던시에 보면은
스캐폴드 메신저 스코프 또는 그 스테이트, 지금 얘를 지칭하죠. 스테이트는 홈 스테이트라고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메모리 주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우리가 자주 this를 사용을 하죠. 그럼 프린트에서 보면 this라고 치고 이걸 보이면은 위에 홈 컨텍스트를 의미하고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 정보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나중에 엘리먼트 트리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렌더 트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홈 스테이트, 바로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영어에서 보면 this하고 that이 있는데 this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사과고요, 또 하나는 수박입니다. 이것은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는 사과이고 또 하나는 수박이라 했을 때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문맥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이 수박이죠. 그래서 수박을 지칭합니다. 우리말로 틀면은 앞에 사과를 의미하겠는데 영어에서 this는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문맥상의 그 문장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this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이냐 홈 스테이트냐 그러면 this는 이 홈 스테이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것이 프린트하고 소문자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젯에 보면 소문자 위젯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위젯에 의미하는 것은 이 전체의 홈, 이 이름 자체만 의미합니다. 이 이름 자체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변수를 하나 둔다 하면은 그 변수를 가리킬 때 위젯, 그 다음 변수 이름, 여기에 그때 변수를 사용할 때 this 대신에 위젯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context, this, widget,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플러터 자체가 트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위젯을 연결을 하려면은 주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주소를 각각 기능별로 담고 있는 키워드들이 바로 context하고 그 다음에 this, widget입니다. 자, 부족한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